배 찍으면 배 찍지 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 배 확실히 안 나왔을 때. 아니, 우리 시장님이 의왕시에 돈 없다고 도에서 좀 하라고. 아, 그럴까요? 저야 영광이죠. 자, 단체로 떼가지고 빨리 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아, 자, 의왕시! 화이팅! 한번 더, 의왕시! 화이팅! 오케이. 네, 드디어 보시죠. 예. 자, 오늘 이제 비가 왔습니다. 자, 비가 오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간단하게 짧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드디어 잡혔죠. 검찰이 항소 유서를 언제쯤 제출하냐 좀 궁금증이 많았고, 설마 우리 검찰이 정신 차리고 검사 항고를 하지 않고 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역시 대한민국 역사상 검찰이 항소를 하고 자존심이 있고 배알이 있지 어찌 감히 항소를 각하하고 포기를 하느냐. 전혀 그럴 일 없다고 했죠. 20일 내에 항소 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여지없이 제출을 했죠. 막바지에 이르러가지고 제출을 했고, 이재명 도지사의 고등법원 항소심 일정도 잡혔습니다. 동시에 7월 10일 수요일로 잡혔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는 그 경기도 내 국회의원들과의 그 비공개 모임을 곤욕별로 나눠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관사 에서 또 이루어지고, 참 요즘에 관사 연병 지랄들 많이 하고 있죠. 똥파리들. 자,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보고, 하여튼간 이재명 도지사 1주년 당선과 겸해가지고 비공개 회동을 이재명 도지사가 연속적으로 회동을 가졌고, 그것이 이제 마무리됐고 본격적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항소심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1심에서는 재판 일정이 거기에 5개월, 6개월에 걸쳐서 장기간에 이루어졌고, 수많은 증인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지지자들도 찐이 빠지고 이 미친 재판이 언제쯤 끝나냐 지루하기도 하고 긴장감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일정은 한 달 안에 끝난다고 합니다. 아마 대법원 일정까지 해가지고 12월 안에 끝난다야 되는 일정상의 부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항소심 재판부가 그 재판 판결문을 쓰는 시간을 빼면 실질적으로 재판 일정은 더 촉박하다고 해요. 일주일에 2번 할지 1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또 도중 업무에 또 방해를 받게 되겠죠. 아무쪼록 정치 재판이 되지 않고 이재명 도지사의 1심이 그대로 무죄로 인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재판부가 형사 2부로 바뀌고, 또 이정열이가 또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재판장이 또 이재명 도지사의 이 사건을 담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하려는 그 배후 세력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고, 우리 당내 게시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재명 도지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똥파리 새끼들의 준동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무죄가 되기 전까지는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제 솔직한 심정은 우리가 이재명이나 팀이든 뭐든 이재명 도지사가 자제하라고 해서 지금 이게 지금 숨죽이고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해야 된다. 이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시끄러워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인데, 이재명 도지사의 마음이 그렇다고 그걸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제 생각을 주장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재명이나 팀이든 뭐 최신님도 마찬가지고 현재 뭐 자중하고 있는 입장이라 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우리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열심히 투쟁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재명 도지사의 그런 말이 있고 나서 그러나 풀이 죽어 있는 건 좀 사실이죠. 그러나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항소심 재판이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 하나 꼬아버리는 거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뭐 이재명 도지사의 항소심 재판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해야 될 일을 제가 명확히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는 지지자들의 의무상 먼저 권리당원에 가입을 해야 된다. 당원에 가입해야 된다. 졸라 꼴배기 싫고 민주당 꼴배기 싫어 환장하겠지만 그래도 민주당에 가입을 해야 된다. 당원으로 가입해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의 입지를 그나마 응원해주고 지지하고 떠받쳐 줘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정치 가도를 달리는 데 있어서 백그라운드가 되고 힘이 돼줄 수 있는 방법은 당원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다수가 차지가 되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이라든가 발언권이 힘을 얻을 수 있게끔 중지를 모아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당원이 돼야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 괜히 당원 게시판을 만들어 가가지고 그것이 또 당원을 또 가입해야 되는 하나의 또 빌미가 됐죠. 물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국민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 제가 저번 동영상에도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왜 정치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정치는 정말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정치에 관심 가지는 것은 소모적인 것이고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관심 없어요. 정치에.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 라이프 생활 컨트롤하기도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언론상에 보도되는 이재명 도지사의 업무 추진이라든가 그런 대의적이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이런 것을 보고 이재명을 평가하지 민주당 내 당원 게시판에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똥파리들의 그 dun동이라든가 똥파리들의 개소리 그런 거를 보고 이재명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전해철도 찐먹고 양정철도 찌지 묻었죠. 그것을 한번 조롱 삼아서 한번 당원 게시판에 올려보라고 했고 뭐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시민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홍석현이 집에 찾아가가지고 엑스파일의 그 범인이라고 다들 의심하고 있는 홍석현이를 찾아가가지고 미국 특사 좀 해달라고 이렇게 사정하러 가는 게 온당한 것이냐 한번 물어봐라 그랬죠. 그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김경수 선거법 업무방해죄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김경수가 더 나쁘냐 1심에서 무죄 받은 이재명이가 더 억울하냐 누가 더 민주당에서 제명돼야 되고 탈당돼야 되고 축출돼야 되냐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이 똥파리 새끼들아. 한번 물어봐라 그랬죠. 그리고 찐 묻은 우리 전해철이까지 이재명이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사정해가지고 업무 좀 달라, 일 좀 달라, 지도 편달을 바란다. 이렇게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양정철이까지 찾아가가지고 꼬리 살랑살랑 흔든 거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들이 숭상하고 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 최측근들이 이재명 앞에 가가지고 꼬리 살랑살랑 흔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제가 물어보라고 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도지사는 뭐 연속해서 2번, 3번 이렇게 찾아가는데 이재명 도지사는 안 찾아가가지고 민주당 소속인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는 옹호하면서 왜 이재명이는 이렇게 고의적으로 외면하는지 한번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제가 한번 당원 게시판에 한번 여쭤봐달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에피소드고 제 생각에는 그냥 당원 게시판을 방치해도 되겠다. 현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현재 뭐 언론 보도에는 뭐 70%, 80%에 대한 이재명의 공격으로 당원 게시판이 꽉 차 있고 나머지 뭐 30%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뭐 유능한 일 잘하는 이재명 도지사가 주류 세력이 아니고 친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너희들이 뭐 공격에 쓰겠냐 이렇게 공자맹자 착한 소리를 하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 지지자들 중에 권리당원이 있다고 해요. 자, 똥파리들은 그렇게 상대하는 게 아니죠. 똥파리들은 정신병자들이죠. 정신병자들에게 좋은 말로 선생님처럼 차근차근 말하면 대화가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똥파리에게는 똥파리식으로 비열하고 저질하고 악독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또는 무관심이죠. 제가 그래서 똥파리다운 대응 방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방식이고 나머지 방법은 무대응이죠. 그냥 방치. 정신병자들하고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죠. 계속 그렇게 당원 게시판이 그렇게 개판이 쳐지게 되면
사람들이 외면을 하게 되죠. 이 정신병자들은 대화가 안 되고 그냥 거기 똥통에 모여가지고 너희들끼리 배설물이나 계속 싸라 이렇게 그냥 외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는 방법 중에 마지막으로는 뭐 이재명 도지사의 SNS에 업무를 퍼날르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이재명 지지자들이라면 이재명 도지사가 트위터를 중심으로 많은 업무 추진을,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2개, 3개 라이브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걸 퍼달라주고. 그런데 우리만 알고 있고, 우리만 뭐 이재명 도지사 일 잘한다고 백날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적배청사님이 또 일 쓰고 시간 내주셔가지고 전단지도 만들어주셨죠. 여건이 되시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배포도 해주시고, 주변의 친구들, 아는 사람들한테 말로 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백날 말하면 이 새끼가 사기친다고 생각하지. 고지고대로 안 믿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단지라든가 어떤 인쇄된 자, 모든 사람들은 인쇄물에 상당히 약합니다. 인쇄되어서 활자되어서 눈에 보이는 이런 거에 상당히 약하죠. 그래서 이런 전단지라든가 엽서라든가 명함을 통해서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현재 당하고 있는 재판 과정, 억울한 점, 이것을 일일이 말로 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좀 뜻이 맞는 사람끼리 좀 뿜빠이도 좀 하고 후원도 좀 받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작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채 추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째로는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의 억울한 점, 이재명 도지사의 업무를 홍보하고 공유하고 추천하고 공감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4차 산업의 강력한 커뮤니티 플랫폼, 바로 유튜브죠. 자, 유튜브를 이재명 지지자라면 9,999개, 99,999개를 개설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죠.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신 분들은 다들 정신적으로 깨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이를 구해야 되겠다. 이재명이 존나 짠하다. 이 짠한 놈 내가 한번 키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우리 누님들, 목소리, 방울 굴러가시는, 이런 고운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우리 이재명 지지자, 우리 누님들 많죠. 우리가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이재명이를 딱 치면, 이재명에 관련된 채널들이 99,999개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재명 도지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억울함, 그리고 글로서 설명하기 힘든 이재명에 대한 억울함, 왜곡된 점, 그 다음에 공격받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을 말로 좀 풀어서 이렇게 해명도 해주시고 설득도 해주시고 공감도 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유튜브를 통해서 좀 해달라. 제가 이렇게 이재명을 지키는 방법을 부탁을 드렸죠. 그리고 이재명은 오늘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광폭 행보를 한다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쓰고,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업무들을 많이 언론에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도가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든 말든 제가 무조건 이재명 도지사는 항소심 재판, 대법원 재판이 나올 때까지 모든 가용 인력, 가용 돈, 재정, 능력 모든 것을 쏟아 부어가지고 이재명이가 엄청난 일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 재판 일정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도민들, 그리고 경기도라는 카테고리, 경기도라는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에 쇼크를 주고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지지자들의 이런 퍼날리기, 광고, 공유하기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고, 이재명이가 추진하고 있는 일 때문에 이재명이가 재판을 통해서 날아가거나 제거되거나 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이런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도록 이재명이는 수면 시간을 줄여가면서 졸라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까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들이 해야 될 일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김선 행정관에 대해서 제가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죠. 김선 행정관이 보였던 이재명에 대한 적대적인 행태들이 걔가 청와대 소통행정관으로 가서도 여시 없이 계속 발현됐었어요. 그것을 지적을 했고, 김선 행정관의 그 추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같이 공감도 하고 같이 비난도 하고 비판도 했죠. 김선 행정관은 국민과 청와대의 사이를 소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제가 수십 번 지적을 했죠. 자, 김선 행정관 절대 지금 청와대 라이브 방송도 다
폐지가 되고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자,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억울한 재판 관계에 대해서 김부선이라든가 이런 이재명에 대해서 모함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을 처벌해달라고 시민의 뜻과 모금을 해서 한을 풀어달라고 택배를 보냈는데 불투명한 택배를 배달했던 택배사 고발하라고 했죠. 아직도 안 했으니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영상 확인하셔가지고 반드시 20원짜리 봉투 사가지고 2,300원짜리 우체국 등기 활용해서 인천지방검찰에 접수를 우편하시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앞에 잠깐 붙였지만 이재명 도지사는 오늘 군포 그리고 우왕 그 단체 복지 그 단체 여성 단체를 찾아갔죠. 자, 이재명 도지사가 가장 좋아하는 공무원은 현장 체험형 공무원이라고 경기도지사 부임할 때 첫 번째 조례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급 사무관 정도 되면 시험을 통해서 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경기도지사가 돼가지고 12월 달 승급심사 인사 발령할 때 논술시험을 진짜로 봤습니다. 논술시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국토보유세, 그 다음에 지역화폐, 저도 뭐 따로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기서 문제 골라서 2개 쓰는 겁니다. 2개. 문제를 가르쳐 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노조들, 반대한 단체들이 있었죠. 이재명 도지사는, 그 정도 고급 공무원이면 경기도정 업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나름대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의견 제시, 그런 전략,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공무원들을 능력을 인정해 주겠다. 승급에, 진급에 철저히 반영하겠다. 이런 주의자죠. 처음에 도지사 와가지고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죠. 저는 말로만 또 끝날 줄 알았더니 실제적으로 또 시험을 또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사발령도 실질적으로 신상필벌, 능력주의에 입각해서 지연, 지역, 계파 이런 거 안 따지고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실력에 의해서, 그 다음에 상사에 의한 평가, 동료에 의한 평가, 우리가 인사관리 노무, 대학교에서 그런 거 배우셨습니까? 그런 책자도 있죠. 그런 거에 기반해가지고 철저히 합리적이고 실력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을 할수록, 그다음에 힘든 일을 할수록 오히려 가점을 부과해서 오히려 더 우대하는 평가.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에 있을 때도 오히려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하는 공무원들 더 챙겨주니까 공무원들이 진급하려고, 승급하려고 오히려 더 이런 힘든 일, 그런 걸 더 나서서 자처해서 하는 공무원들이 많았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해 볼 것은요, 그만큼 이재명 도지사는 현장 행정을 상당히 중요하시더라. 오늘도 뭐 의왕도 가고 군포도 가고 경기도 일대를 방문을 여러 군데를 하셨죠. 이재명 도지사의 매일매일 행정들은 이렇게 현장 행보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일 처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해관계자들, 그 단체들의 우두머리를 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단체 우두머리는 당신의 그런 조직의 요구사항, 애로사항, 문제점, 요구사항 이런 것을 취합해가지고 나오시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단체들의 그런 대표자들을 모아가지고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모여가지고 대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불만도 없어. 그리고 의견도 들어줬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나 이런 이해단체들이 가장 불만인 게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또는 공공기관이, 행정기관이 자신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게 가장 불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의 업무 추진 스타일은 이런 거라는 거죠. 너희들이 가장 요구하는 거, 그 조직에서 요구하고 가장 애로사항인 거, 불만인 거, 그래서 가져와라.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협약식도 하고 의견을 조율을 한번 해보자. 이런 주의자라는 거죠. 그리고 현장 행정 중심. 이것이 오늘 뭐 첫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지만 다들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도지사한테 돈 달라는 그런 풀뿌리 자치단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새삼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어때 배관시하게 보면 경기도지사가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 일반 그 최하 지방자치단체들이 뭐 도지사한테 너무 쩔쩔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인상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